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쇄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 공백만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으로 항공기 탑승객들이 1시간 늦게 출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호남과 영남, 충청권의 민심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쇄신 작업이 인물난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 쇄신은커녕 인사 공백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의 인사 쇄신 방침에 따라서 올해 초 8개 산하기관 대표가 사표를 제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인사청문회. 광주 신용보증재단 박종광 이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따지는 광주시의회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집니다. 참신한 사람 뽑는다더니 결국에는 음주운전자를 뽑은 거 아니냐. 박 후보자는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에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제가 100%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앞으로 반성하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산하기관은 모두 5곳. 하지만 나머지 4곳은 언제 청문회가 열릴지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여성재단과 문화재단은 추천된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2차, 3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셀프 추천 논란 등으로 재공모까지 가는 진도 끝에 후보자를 겨우 선정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어떤 산하기관들의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서 안 좋은 결과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또 인물난에 대한 고려나 대책 없이 의혹만 앞세웠다는 비판과 함께 자꾸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게 시정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어제 전남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2대1로 눌렀습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남 도의원 제2선거구와 여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은 순천 기초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2대1로 패배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1명을 제외하고 싹쓸이했던 것과 달리 순천에서 이기고 해남과 여수에서 졌지만 표 차이를 상당수 줄였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어떤 관계, 경쟁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어떤 그 접전 상황이 아닌가. 반면 국민의당은 결과에 대단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승리이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승리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한창 불고 있는 이 녹색 태풍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을 두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양상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대선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몰표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김부겸 의원 등 8명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전남선대위는 이계호 의원과 김영록 전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모레 광주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내일까지는 광주 전남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모레는 선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광주 MBC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호남과 영남, 충청권의 민심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호남의 표심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호남의 표심은 민주개혁 진영 유력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호남의 몰표를 기반으로 두 차례 민주개혁 정부가 탄생했고 이후에도 호남은 야권의 대선 주자를 간택해 표를 몰아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호남을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정권 교체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느 한 후보에게 몰표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개혁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보다 지역과 개인에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호남 내부에서는 항상 경쟁이 없다는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의 가능성이 얼마 전부터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리를 더 잡을 것이냐. 좀 더 복잡한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대세를 타던 이인재 후보와 리틀 DJ로 불리던 한화가 후보를 제치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듯이 개혁성이 더 선명한 후보를 선택할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차근차근 뽑아낼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 훨씬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지요. 실리를 선택한다면 이른바 호남 소외론에 기반한 반문 정사가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의 선명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보수층을 의식한 듯한 국민의당의 모호함이 호남에서는 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도 두 야권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국 판세의 축소 판격인 충청권은 어떨까요? 양강무도 속에 부동층의 비율이 높아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후보로 나선 후보 경선.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47.8%의 득표율로 36.7%에 그친 안 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결국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충청권 유권자들이 본선 경쟁력을 강조한 지역 후보 대신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정국의 그늘이 씌워진 현재 대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발표를 모두 대전에서 진행하는 등 충청권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에서 당 지지도가 20%를 넘는 등 선전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더 청렴할 것 같아서 뽑고 싶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벌이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반발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 자리만 올라가려면 서로 헐뜯고 싸운데들 사이좋게 안 하고. 충청권은 전체 2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보수정당 소속일 정도로 전통적으로 보수 기반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막판 보수층 결집에 나선 상황. 역대 대선에서 전국 표심의 표양계 역할한 충청권은 이번에도 한쪽으로 쏠림 대신 균형 잡힌 지지를 보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를 출발해 김포로 갈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1시간가량 지연돼 승객 1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이 승객들의 불평과 화를 키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광주를 출발해 김포로 갈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습니다. 승객 110여 명가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겁니다. 원인은 바람 영향과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 탓. 10시 반에 도착해야 할 김포발 비행기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활주로가 변경돼 평소보다 20분가량 늦었습니다.
승객 하차와 기내 청소, 탑승까지 최소 30분 이상이 필요하지만 11시 25분부터는 사전에 예정된 공군 블랙이글스의 비행으로 하늘길이 통제돼 버린 겁니다. 항공사나 또는 아무나 다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항공사 이런 쪽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고지를 했습니다. 4월 5일에. 광주공항은 군공항 특성상 평소에도 지연이 잦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사는 공군의 통제 시간 이전에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승객들에게 통제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하면은 저희가 11시 출발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손님한테 사전 안내가 나가진 않은 거죠.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과 자연 현상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승객들의 불평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학생 18명이 어제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이후 고열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해 일부 학생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점심 메뉴로 제공된 음식과 조리원들의 인체 가건물을 채취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오늘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했으며 내일은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부식과 변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선체 진입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수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 주 초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투입되고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 이렇게 투트랙으로 선체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는 바닷속에서 긴 시간 동안 진흙과 해조류에 뒤덮여 녹이 슬었습니다. 선체 훼손과 변형도 심각합니다. 선체 수색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선체 수색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습자 수습은 객실부, 진실규명은 화물칸 등을 중심으로 선체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선교, 이제 조타기계에 있는 선교, 그다음에 조타기계실, 그다음에 기관실, 화물창, 이 4구역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도 다음 주부터 선체 수색 작업에 투입됩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선체 조사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해수부,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도 구성됩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조직과 예산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도 확정돼 해수부에 제출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면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직이 막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할 텐데.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됐고 본격적인 선체 조사도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베일에 쌓인 3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철야 농성 중인 시간제 초등 돌봄 교사들이 삭발식을 열고 고용 승계를 요구했습니다.